그래서 나를 대신할 분신을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들어놔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마입니다. 제가 항상 그 사업을,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은 최대한 적어야 된다. 직원은 이제 1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1명으로 하는 그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이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왔는데, 물론 뭐 직원 입장에서야 다르겠죠. 직원 입장에서야 뭐 최저임금 오를수록 좋은 건데, 직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제가 이제 코드 같은 것도 좀 그 개발자만큼 못하지만은 제가 쓰는 정도는 이제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자동화를 좀 이제 하고, 직원이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만, 직원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직원이 이제 제가 만든 코드로 그 자동화 할 수 있는 걸 돌릴 수 있는 정도만 이제 해도 직원 1명 정도는 이제 충분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직원 1명만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직원을 지금 2명 더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3명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제가 그 중국 구매대행 처음에 할 때도 직원을 한 7명 정도 데리고 있어 봤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경험치가 완전 이제 초짜는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사업한 지 4년 넘었고 이제 5년이 다 돼가니까, 4년 반 정도 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직원을 어떻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중국 구매대행 할 때 시행착오보다는 지금은 더 잘해요. 근데 이제 직원을 지금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 월급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내가 좀 몸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관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직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 제자분들이나 이제 그 처음에 질문하시는 게 그 직원이 다 내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럴 사람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야 저거를 다 배워서 자기가 하면 되지 뭐하러 직원으로 사냐, 쉽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으로서 사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돈 버는 것 자체는 이제 사장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무조건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서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갑자기 이제 나 들어와가지고 저 돈 버네? 내가 한번 해도 되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을 하면 뽑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게 그 직원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면 그 직원이 막말로 내 뒤통수 때리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거를 완전 막아줄 시스템적인 방법은 아예 없거든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당연히 저랑 계속 공유도 하고 저의 그 전략들도 당연히 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윈윈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직원 중에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강생님들하고의 그 제자분들과의 형편성을 위해서 그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대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되는 방법이라고 본인이 확신하니까 그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몰래만 하지 말아라, 그냥 저한테 말을 하고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 알려줍니다. 그 직원이 저를 통해서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죠? 누구한테 배웠는데 잘 돼야죠. 당연히 전략들을 다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르친 분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해야 되는 우리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던져줘도 상관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너무 많고, 제 스스로도 개발팀이랑 연계해서 할 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이 지금 더 필요한 거고요. 너무 직원을 뽑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신이 들면은 직원을 한번 뽑아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직원분들 좀 잘 뽑아야 되긴 하지만 성실한 분들은 또 성실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 리더인 사장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생산성을 더 이제 뽑아낼 수 있는가는 사실 그 사장의 능력인 거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완전 초보이실 때는 아마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을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겪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까지 늘렸지만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두렵지가 않죠.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2명. 굳이 뭐 3, 4명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사장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빨리 만들어서 넘겨줘야죠. 넘겨줘가지고 사장은 좀 쉬고, 만약에 쉬는 게 이제 안 맞다 싶으면은 나는 사실 명품 구하러 가야죠. 명품 구하러 다니고 명품 바잉하러 가고, 그것만 해도 빡세요. 사장 입장에서 빡셉니다. 근데 명품 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국내 바잉도 이제 돈 있으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국내 바잉만 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에 돈 1000만원 쓰는 거 1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직원한테 어떻게 맡겨요, 그죠? 그런 부분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친구가 1000만원 가지고 뭐 도망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잘못 샀어, 내가 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판단해가 잘못 샀어요. 뭐 물론 뭐 환불이나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 뭐 기회비용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물건 사는 것도 굳이 이제 그 친구한테 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직원한테 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업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국내 리셀, 그리고 이제 브랜드 리셀 과정은 직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내가 지금 봐봐요. 명품에서도 돈이 나오지, 그리고 브랜드 리셀에서도 돈이 나오지, 국내 리셀에도 돈이 나오지, 그리고 건기시 어차피 하는 거 돈이 나오지,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은 아예 그냥 직원 월급을 주는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건기식에서 순수히 나와가지고 건기식 사업은 무조건 직원 월급, 나머지 거는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업 구조를 짜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보다 훨씬 더 망할 확률이 적은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탄탄한, 나는 이제 계속 명품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명품을 한번 구하러 가보자. 그래서 직원 자동화를 하는 데까지 힘들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원이 이제 자동화 하는데 그 과정이 험난하겠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고생해야죠. 같이 고생해야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대신할 분신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친구한테도 적합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계속 이제 뭔가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에 딱 맞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면접을 자주 보세요. 그리고 면접을 처음에 봐서 뽑아봐야 되기도 합니다. 뽑아봐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걷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면접자 그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있지만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그 패턴을 보시고 그 패턴이 좀 눈에 보여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봤지만은 항상 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면접자의 패턴. 그리고 이분이 성실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디 보면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그 좀 경험 많으신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 패턴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관상만 봐도, 관상을 제가 믿진 않지만 딱 봐도 이런 사람은 그래도 뽑을만해, 느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제 같은 경험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물론 뭐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다 뽑을 수 없지만은, 그리고 뽑을 때 좀 길게 봐야 돼. 길게. 최대한 길게 보세요. 너무 급하게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항상 뭐 사업이든지 뭐든지 안에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나더라.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구조. 인적 자원도 뽑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잘못 뽑으면 회사 망해요. 한 명이라도 잘못 들어오면은. 항상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린 또 이제 소기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직원에 대한 얘기였고, 그 직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제가 좀 많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직원이 이제 2명이나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상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